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0.1 부분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10.2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10.2에서는 여기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금융 규제의 유형, 그런데 대표적인 8개의 대표적인 금융 규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8가지에 대해서 요번 10.2 부분에서 하나씩 그 개념과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제목처럼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asset holdin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채권이나 주식 아니면 뭐 예적금 같은 것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은행이면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채나 회사채 같은 데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왜? 은행도 수익을 얻어야 하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수익을 얻어야 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러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너무 위험한 자산에는, 금융상품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가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과서가 말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노트를 만들면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 챕터에 있는 거를 다 읽으실 시간이 없으면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정도는 읽으세요 라는 생각으로 저는 강의 노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영어라서 어려우신 것도 있고, 이제 이 금융이나 경제에 주로 나오는 용어들인데 아무래도 이공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랑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냥 영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restrict라는 동사는 금지하다, 제한하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여기 지금 financial institutions라는 restrict의 목적어가 왔고, 그다음에 from, 그다음에 여기 지금 taking 동사 ing.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중에 stop, keep, prevent, forbid 하고 뒤에 목적어 받고 그다음에 from 하고 동사의 ing 형태로 목적어로 하여금 주어가 목적어로 하여금 동사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막다, 금지하다 그런 구문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stop, forbid, prevent라는 동사가 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 지금 restrict가 그 stop, forbid, prevent 뭐뭐를 막다,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구문이 쓰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8개 중에 첫 번째 이 레귤레이션은 뭐 하는 레귤레이션이냐? 금융기관이 너무 리스크 테이킹한 너무 리스키한 자산을 테이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서 조금 구체적인 걸 보면 뭐를 제한을 하는 거냐면 이제 커먼 스탁 같은 거는 보통 주죠. 그렇죠? 이제 보통 주식은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뭐 국채 같은 거에 비해서 위험한 자산이죠. 왜? 뭐 미국 국채 정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산다고 하자. 그러면 수익률이 낮을지는 몰라도 그게 디폴트 날 가능성은 우리가 거의 없다고 배웠죠. 그거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1위 하는 뭐 200개국 중에 지금 그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주식보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요 주식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 리스키한 에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아니 채권으로 돈 빌렸지, 투자자들한테 주식으로 돈 받았지, 그리고 예적금자들로부터 돈 수취한 거. 어쨌든 그거 다 남의 돈이잖아. 남의 돈. 남의 돈 가지고 어디에서 좀 굴려서 수익 내는 게 금융기관이라는 거의 본질인데,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 긁어 모은 자본이 다 남의 돈이니 너네는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마라. 라고 특히 은행한테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어디에 투자를 할 때 다이버시파이를 해라.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떤 한 특정한 뭐 이게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산업군에만 대출해주지 말아라. 안 그랬다가는 IMF에 우리나라 은행들 줄줄이 다 망한 것처럼 그 꼴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두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부모님한테 한번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엄마, 아빠 혹시 충청은행, 뭐 강원은행, 서울은행, 뭐 이런 은행 알아? 우리는 지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고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IMF를 겪으면서 이렇게 싹 구조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꼴이 날 수도 있으니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하지 마라라는 게 요 첫 번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뭐 규정 자체는 간단하죠.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요 포인트죠. 아니 그러면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경제 과목을 들어보신 분은 더 잘 아실 수 있고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인간이라기보다 어떤 정책 당국이나 어떤 규제하는 사람이 그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보다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efficient한 이 자원의 분배를 할 수 있는 거다. 단 그렇게 시장에게만 맡겨뒀을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뭐 모노폴리 독점이나 아니면 뭐 외부성 엑스터널리티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경제학의 큰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이거는 정부가 금융기관들한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놔뒀으면 금융기관들끼리의 어떤 금융기관 개개인의 아니 금융기관 그 각각 기관의 어떤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뭐 에셋을 추적할 텐데 이렇게 어쨌든 규제를 하다 보니 조금 어떤 금융기관한테 최대한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어떤 최고의 이익을 내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네. 별거 아닌데.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이게 지금 그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 규제들은 다 이렇게 뭐 모럴 하자드를 막는다던가 뭐 역선택을 금지한다던가 하는 뭐 목적은 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9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떤 일정한 만큼의 자기 자본을 꼭 유지를 해라. 적정한 만큼의 자본을 꼭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9단원에서 봤던 것처럼 뭐 예금자가 갑자기 많이 예금을 인출하러 몰려온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 토탈 에셋 100 중에 자기 자본 10을 투자를 한 은행보다는 전체 100 중에 자기 자본을 만약에 90을 투자한 은행이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00 중에 10 망하는 것과 100 중에 90을 넣었을 때 이 망하는 게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전체 토탈 에셋 중에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내 돈도 같이 까먹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으로 하여금 좀 뭔가 리스키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단원 끝나고 신문 기사, 경제 기사 몇 개를 보면서 카카오뱅크의 IPO 얘기를 하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그거가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를 요 레버리지 레이시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전한 튼실한 은행이라고 하면 요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5%를 넘어야 하고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게 뭐 8%, 9%?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1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3%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우는데 어떤 은행의 영업 활동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정부가. 금융기관, 금융감독 당국이.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지금 캐피털 리콰이어먼트를 하는 첫 번째 수단이 레버리지 레이시오라는 수단이 있었고, 두 번째 수단이 요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털 리콰이어먼트라는 수단입니다. 그냥 요 두 번째가 이게 말이 너무 긴데 이 두 번째 것 자체의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첫 번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베이스드로 캐피털 리콰이어먼트를 한다는 거는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산, 보유한 자산의 그 자산의 위험도를 다 가중으로 해서 곱하면 쭈루루룩 가중해서 다 곱하면 그 토탈 서메이션을 하면 총 위험의 총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총 가중 곱한 총량을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초과를 하면 이제 그때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중치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금융기관이 이 리저브나 아니면 OECD 국가가 발행한 정부 국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자산에 투자한 거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봐주겠다라는 0%로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렇게부터 점점 위험한 자산으로 가는 겁니다. OECD 국가에 있는 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한 국채 아니면 금융기관에 돈 빌려준 거 이제 거기 그런 데다가 돈 빌려줬거나 투자를 했다면 이제 그러한 위험은 너가 만약에 그 은행에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 위험도는 100 중에 20%에서 20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레지덴셜 모기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대출을 해줬거나 아니면 지방정부 아니면 주정부가 발행한 뮤니시펄 본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위험도는 50이라고 100 중에 50이라고 봐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준 대출은 뭐 100만큼 대출해줬으면 그 위험 자체를 다 100으로 위험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자산 군별로 이렇게 가중치가 계산이 되게 있고, 그래서 요거를 다 가지고 있는 자산에 뭐 곱하기 0, 뭐 곱하기 20, 뭐 곱하기 50, 뭐 곱하기 해가지고 쭉 다 합해가지고 그 총량이 얼마 이상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규제가 나오게 된 원인이 여기 앞표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9단원에서 오프 밸런스 쉿이라는 게 8단원인가 9단원에서 먼저 나왔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나온 것처럼 대표적으로 밸런스 쉿에 어떤 이렇게 이렇게 딱딱 뭔가 식판 같은 게 밸런스 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식판에 딱딱딱 감을 수가 없는 뭔가 이상한 애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생긴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오프 밸런스 쉿 액티비티들이라고 했고, 이게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이러한 오프 밸런스 쉿 액티비티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말을 할 때 BIS가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은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뭐 IMF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가 있는데, 그래서 그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요 BCBS라는 그 뭐 위원회 같은 감독위원회 같은 것이 있고, 거기서 만든 게 이 바젤 어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다 둬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최소한 8% 이상, 뭐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뭐 92%뭐 이상 뭐 그렇게 돼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요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뭐 그런 거 까기보다는 요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귤레토리 아비트라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규제 차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촘촘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빈 구멍 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찾아내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규제 차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레귤레토리 아비트라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 거는 바젤 1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바젤 2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보완을 또 했다가 이제 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도 안 되겠으니 해가지고 바젤 3라는 것으로 계속 규정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단원을 보시면서는 요 북이라는 어떤 단어를 보실 일이 종종 있으실 텐데, 여기서 북은 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의 어떤 장부, 어떤 자산을 뭐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나타내는 어떤 회계 장부 같은 거를 북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글로벌 요 박스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지금 어떤 바젤 어코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99년 6월 달에 뭐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이 바젤 어코드라는 것은 크게 이 기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덩어리는 요 금융기관에 대한 캐피털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파트가 크게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부분이 또 큰 섹션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대출을 해줬는지에 대한 그런 크레딧 익스포저 같은 것을 공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규제는 이 프롬프트 커렉티브 액션이라는 규제인데, 뭐 이게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지금 여기 개념을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이 어떤 특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미국 법이죠. 미국에 나와 있는 요 법으로 인해서 해당 금융기관은 Prompt Corrective Action이라는 어떤 조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Prompt Corrective Action은 요거는 우리나라 경제신문이나 뭐 방송에서는 이게 프롬프트가 영어 얘기가 그 프롬프트는 형용사죠. 프롬프트는 형용사인데 즉각적인이라는 형용사고, corrective는 뭐 쉽게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고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적기 시정 조치라는 한자로 그렇게 적기 시정 조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기 시정 조치는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5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뱅크 캐피탈의 수준에 따라서 5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만약에 어떠한 은행이라고 칩시다. 은행이 최소 캐피탈 리ኳ이어먼트 이상으로 뱅크 캐피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은행들은 이렇게 well capitalized 되어 있다라는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한 은행들은 이 언더라이팅, 어떤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발행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또 뭐냐면, 미니멈 캐피털 리ኳ어먼트는 충족을 하는데, 그 정도만 충족을 하는 은행들을 이렇게 두 번째로 adequately capitalized 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니멈 리ኳ어먼트는 채웠기 때문에 적기 시정 조치는 받지 않으나 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권을 가지지는 못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애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세 번째 그룹은 undercapitalized, 이게 딱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니멀 캐피털 리ኳ이어먼트를 못 채운 애들이 요 세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요 네 번째 그룹은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라는 그룹으로 불리고, 다섯 번째 그룹은 critically undercapitalized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영어 영이가 계속 그 significant는 통계에서 보셨죠? 유의하지 않다를 말을 할 때 뭐 significant positive 아니면 significantly negative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critical이라는 게 형용사로 치명적인, 굉장히, 아니면 crucial이랑 비슷한 뜻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치명적인이라는 뜻으로 아무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그룹과 다섯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요 prompt corrective action을 이제 금융당국이 이러한 은행들한테 prompt corrective action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니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은행들아, 니네 경영 개선 계획, 뭐 일종의 경영 개선 계획 어떻게 할 건지, 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직원들 어떻게 해고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재효율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에셋을 어떻게 재구성을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해라. 그리고 실행을 해라. 그리고 실행 잘 하는지 감독하겠다. 이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그룹에 속하는 critically undercapitalized는 만약에 2%,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2%보다도 밑에면 이 다섯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되고, 만약에 요 다섯 번째로 분류가 되면 FDIC,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러한 금융기관들은 영업 정지를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조치가 되는 거죠. 그쵸? 다음 조치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Financial Supervision이라고 나와 있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Chartering and Examin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은행 아니면 특히 금융기관의 규제에 대한 거를 보면, 이 차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공부를 할 때 나오는 차터라는 단어는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를 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터라는 거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증서, 무슨 증, 뭐 그런 뜻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아무 금융기관한테 다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이 차터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작년, 재작년에 지금은 이제 설립이 되어서 본궤도에 오른 이제 카카오뱅크와 K뱅크,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토스 인터넷은행,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 차터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adverse selection을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examinations는 여기 단어 뜻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를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이런 데에서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면 수시로 감독을 하고 주기적으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콜 리포트라는 것은 뭐 어떤 분기 아니면 반기, 분기라는 거는 3개월마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쿼터. 그다음에 그 반기라는 거는 6개월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반기라는 건 영어로 half year 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것들, 뭐 자산, 부채, 뭐 어디에 투자했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써서 금융 당국에다가 갖다가 내는 보고서가 콜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0.2 부분,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진짜 별게 아니죠. 그냥 딱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상하게 이번 동영상에서 영어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